예, 안녕하세요. 계속해서 우리 마지막 파트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워렌 존스의 ABCD 모델, 위기 상담에 있어서 워렌 존스의 ABCD 모델의 구체적인 부분들을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원만한 대인관계 단계라고 했습니다. 원만한 대인관계의 단계, 이것은 먼저 신뢰와 보살핌의 관계에서 시작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고 시험을 당하고 문제를 만났을 때 누구든지 도움이 필요하고 또 도움을 주되 분명한 보살핌과 신뢰의 좋은 관계 안에서 사람은 성장할 수가 있고 자신의 어려움을 맡길 수도 있고 또 의탁하는 그 마음속에 신뢰를 가질 수가 있겠죠. 먼저 상대방이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보살피는 마음으로 잘 관찰하고 들어줘야겠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린아이도 감정이 있고 믿을 만한 사람인지 믿지 못할 사람인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지 또 타인을 생각하고 타인의 어떤 복지와 행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누구나 금방 알게 됩니다. 그래서 상담자는 어, 칼 로저스가 주장한 대로 무조건적인 수용, 정확한 공감, 진실성을 가지고 대할 때에 사람은 관계가 올바르게 건강하게 신뢰를 가지고 형성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의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질문을 잘 던지는 것입니다. 좋은 질문, 상담자는 좋은 질문을 하는 것이 훌륭한 상담자입니다. 위기를 만난 사람이라고 함부로 대할 수 없고 그 마음을 열자면 충분한 신뢰관계와 공감적인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가질 때에 마음문을 열 수가 있겠죠. 이야기할 수 있도록 마음문을 열도록 질문을 아주 오픈된 개방적인 질문, 자극적이지 않은 그런 질문을 잘 던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능하면 언제나 상대방에게 확신감을 심어주도록 해야 된다. 이거 절망적이다. 큰일 났다. 안 되겠다. 그런 마음, 그런 말보다는 그만 회복될 것이다. 괜찮아질 것이다. 내일 모레가 지나면 마음에 평화도 찾아오고 기쁨도 찾아오고 예전처럼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그런 자신감, 확신감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에게 위기 처리 능력이 있고 그 위기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라는 것이죠. 예. 내담자는 충분히 당신의 능력이 있다. 이걸 통해서 아마 상당히 달라진 자신을 보게 될 것이다. 굉장한 잠재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평가를 통해서 자신을 긍정적으로 또 상황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갖게 해 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원만한 대인관계, 신뢰와 보살핌의 관계가 일차적으로 워런 존스의 입장에서 볼 때 위기 만난 사람들의 어떤 성장의 모델을 ABCD 첫 번째 A가 이제 관계 문제, 신뢰와 보살핌의 관계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럼 문제는 무엇이냐? 문제는 그야말로 핵심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이것을 이제 찾아보는 거죠. 핵심적인 부분을 정리해 나간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과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가려내도록 도우라. 예를 들어서 사고를 만나서 팔이 단절이 됐다. 골절이 될 뿐만 아니라 팔이 잘려 나갔다. 큰 사고를 통해 그렇다면은 그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못 되는 것입니다. 잘려나간 팔을 이미 이제 망가졌다면 붙일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건강이 회복돼서 팔이 없이 그 상처와 아픔을 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도록 현실을 찾아서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겠죠.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은 해결할 수 없는 대로 받아들이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할 수 있는 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 그런 태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을 선정하도록 돕는다. 급한 일을 먼저 한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한다. 그렇게 보는 거죠. 중요하지 않은 시시콜콜한 일들은 나중으로 미루는 것입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전 문제 해결 시에 노력을 설명해 보도록 격려하라. 예전에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떤 행동을 했느냐, 어떤 결과가 있었느냐,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면, 하게 하면 과거가 굉장히 큰 경험이 되고, 그것이 밑바탕이 되고, 또 새롭고 그것을 가지고 새로운 자원을 삼을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가능성을 보는 거죠. 네 번째로 다른 해결 가능성을 생각하도록 격려하라. 여러 가지 해결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되면 다른 해결책, 또 다른 해결책을 격려하면서 생각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해결 방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검토해보라. 이렇게 했다면 결과가 어떨 것인가,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다양한 결과 가운데 좋은 점이 있을 것인가, 나쁜 점도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게 하는 것이죠. 여섯 번째로 어느 방법을 지금 시도할 것인가를 결정하라. 그 다음에 모든 자원을 생각하도록 하라. 가능한 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다 총체적으로 찾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극적인 행동, 문제를 잘 요약하고 문제를 정리했다면 적극적인 행동을 하도록 돕는 것이죠. 어떤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도록 한다. 적극적으로 행동을 취할 부분도 있지만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아도 될 부분도 있고 그것을 잘 구분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해야 할 그 부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마음을 또 행동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겠죠. 집중해왔던 문제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돕는다. 이게 무조건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무엇부터 먼저 하고 어느 정도 하고 언제 하고 어느 때 하고 얼마만큼 할 수 있고 이런 것을 계획을 세운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결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실적인 시간 계획에 따라 행동 계획을 이행할 것을 염두에 두도록 하라. 현실적인 시간 계획에 따라 행동 계획을 하도록 그렇게 비현실적으로 하면 안 되죠. 내담자는 상황이 어려울수록 문제가 많을수록 비현실성이 아주 커집니다. 정상적인 상태에 있는 위기 상담자가 비현실적이다, 현실적이다라는 것을 판단하고 분간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담자가 그것을 잘 통제하면서 관리하면서 현실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현실적인 희망을 가지고 위기를 가진 사람을 지원하라. 현실적인 희망, 도저히 안 되는 걸 괜히 상상적으로 얘기해서도 안 되고 비현실적으로 얘기해서도 안 되고 먼 미래에 일어날 것을 지금 당장 일어날 것처럼 망상적인 비현실적인 얘기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되죠. 가능한 얘기, 희망적인 얘기, 실현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고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위기를 당한 당사자가 할 수 있다고 해서 어떤 것이나 다 동의하지 마라. 할 수 있다고 다 동의해서 여러 가지 이것저것 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면 분산이 되고 집중을 못하고 이것도 결실을 못 맺고 저것도 결실을 못 맺고 이것 하다 저것 하다 조금씩 하다가 결국 시간 낭비만 하고 에너지만 분산되는 그런 결과도 있기 때문에 위기 상담자는 꼭 필요한 것, 중요한 것, 결과를 통해서 이것을 행해서 그야말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도록 도우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무엇인가를 시작할 때 그의 감정이 개선된다는 것을 지적해 주어라. 이것은 상담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제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감정이 변화되지 않는데 무엇이든지 하면 감정이 개선되고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울증 환자가 집에 가만히 있으면 감정이 그대로 우울합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렵지만 움직이기도 싫지만 의욕도 없지만 당장 일어나서 바깥에 나가보고 길을 걷고 공원을 산책하면 기분이 나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화가 많이 나고 불안하고 두려워도 지금 상태가 부정적이어도 바깥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고 쇼핑을 하고 운동을 하고 뭔가 움직이면 감정이 나아진다는 것입니다. 감정이 개선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를 만난 내담자도 지금 절망적으로 답답하게 불안하게 가만히 있지 말고 무엇인가를 움직이고 활동하면 감정이 좋아진다. 이것은 상담자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방침, 지침이고 교훈으로 잘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위기 해결 시 필요한 영적 자원과 대인관계적인 자원, 내적 자원과 실제적인 자원을 다 이용하도록 격려해 주어라.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잠재력은 대단히 많습니다. 아무리 무능하고 약한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차원, 육체적인 차원, 정신적인 차원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가 움직이면 전체가 다 관련이 돼 있고 육체가 건강해지면 마음도 기뻐지고 또 영적으로도 조금만 노력하면 더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닌 인간은 종합적인 토탈 퍼슨, 그러니까 전인적인 홀리스틱 퍼슨이라는 전인적인 관점에서 인간은 다 개발할 수 있는, 몸이 개발되고 영혼이 개발되고 정신이 개발되고 감정도 개발될 수 있는 그런 차원을 인간은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위기를 책임 있게 처리한 것이라면 이해를 해주고 인정해주고 확신감을 주어라. 위기를 만난 내담자가 뭔가 자신 있게 행한 것이 있다면 잘했다고 하고 인정해주고 자신감을 주고 칭찬을 해주고 인정을 지지를 해주면 훨씬 더 자신감 있게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맞설 수 있는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위기를 성공적으로 대처하는 데서 오는 성장 가능성을 논의해 보라. 그렇죠. 이렇게 하나씩 위기 내담자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도 뿌듯하고 성장하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자기의 삶이 개선되고 안정이 찾아오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다음 단계로 더 발전적인 성장을 향해서 논의하고 또 대책을 찾아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성장을 지배할 수 있는 행동 계획을 개발하는데 ABCD 가운데 마지막 네 번째 행동 계획을 세우는 거죠. 두 번째로, 다음 만날 때 지금까지 실행 계획을 이행하는 데에서 일어난 일들을 설명하도록 하고 작은 일이라도 성공적인 것은 인정을 해주라. 작은 것들을 하면 큰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것에 성공을 하면 큰 것에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인간은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결 중심 치료에서 말하는 것처럼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들고 작은 성공이 큰 성공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 아직도 처리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또 다른 실행 목표를 계속 발전시키도록 도우라. 아직도 위기가 다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성공했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과제와 여러 가지 실천해야 할 숙제들이 남아있다면 하나씩 실행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발전시켜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우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위기를 성공적으로 대응했다면 그 자신의 적응 근육, 우리 심리적인 근육입니다. 우리 육체에도 근육이 있는 것처럼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도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면 심리적으로 강해지는 것이 심리적 근육, 적응 근육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육이 힘을 얻어서 다음은 훨씬 더 쉬워진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번에 이렇게 했으니까 다음에 이런 문제 만나면 훨씬 더 쉬워집니다. 더 강해졌으니까요. 고난을 통해서 더 인내심도 배우고 여러 가지
다양한 적응 방법도 배웠기 때문에 훨씬 더 강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기를 경험한 사람으로 하여금 위기 당한 사람들을 돕는 집단의 일원이군요. 일원이 되게 하라,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위기를 만났었기 때문에 나와 비슷한 위기를 만난 사람을 돕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쉽고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봉사하는 데서 기쁨을 느끼고 봉사하는 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감을 또 느끼고 체험하며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기의 타격이, 위기가 주는 그런 영향력을 말하는 거죠. 위기의 타격이 감소된 후에는 자기가 겪은 위기를 반성하고 거기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격려해 주면서 많은 교훈을 새기고 여러 가지 얻을 것, 효율적으로 좋은 것들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 내담자로 하여금 위기를 자신의 믿음 안에서 소화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위기 상담자의 마지막 어떤 결론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위기를 자신의 믿음 안에서 충분히 소화하면서 위기를 만난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먼 외국 땅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는데 자기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위기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위기 속에서도 절망하고 울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고난 속에서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요셉은 17살에 종으로 팔려갔지만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꿈을 실현하도록 도와주신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여러 가지 취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고민할 문제가 많지만 이런 발달적인 위기 속에서 그냥 절망하고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술을 배우고 또 학습을 하고 또 실천을 하고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가를 꾸준히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비전을 세우고 꿈을 만들어서 멋진 인생을 향하여 나는 나아갈 수 있다, 전진할 수 있다, 작은 일도 할 수 있고 작은 일을 통해 앞으로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위기 상담자로서 강건하게 발달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학기 동안 위기 상담을 통해서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 좋았습니다. 대면으로 해서 더 좋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직접 대면하지 못하고 한 학기를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서 참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학기에도 여러 가지로 만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이 14번째 주간이고 다음 주 15주 차는 실제적으로 시험 기간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강의는 아마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시험을 사이버 캠퍼스 과제란에 올려놨습니다. 기말시험 3문제 6월 23일까지 사이버 캠퍼스 과제란에 잘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고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